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11월 셋째 주 KBL 룸의 팩트 1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지금 게임은 열리고 있고 브레이크 기간 이에 원래 애초에는 근데 그렇죠. 이제 경기를 중간 넣으면서 지금 이제 띄엄띄엄 경기가 있는 그런 이제 양상인데 그렇습니다. 네. 네. 원래는 이제 그 피바 브레이크 기간이었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뭐 슈퍼리그랑 일정이 뭐 이렇게 변동이 생기면서 이제 KBL이 재조정한 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래도 네네. 팬분들이 왜 이렇게 경기가 띄엄띄엄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주에도 놓치지 않고 당연하죠. 뭐 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가 계속 있으니까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자, 11월 셋째 주 KBL 룸의 팩트 1부 순서 힘차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하이킴님이 농구 자체로만 분석하는 정말 좋은 채널 이렇게 아, 하시면서 어떤 칭찬 댓글. 네. 저는 이런 거 스킵 안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 약간 이제 크블 인생을 저격하는 듯한 느낌. 저 뼈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농구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다음 댓글 리틀 포레스트님이 외국인이라고 MVP에서 밀리는 건 진짜 호진국행이다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많이 고쳐졌고 지금도 앞으로 계속 고쳐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어떤 MVP 수상에 대한 이야기 유동 기자께서 또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베스트 5 뭐 지금 이제 몇몇 선수도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바렌토스 그리고 알바노 그렇죠. 이 두 선수는 뭐 충분히 어떤 상을 수상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그렇고 이제 뭐 앞으로 게임을 잘 치러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투 더 레인 네임님이 올 시즌 캐롯은 당근 스테이트 워리어스 같습니다. 네. 3년 성공 장난이 아니네요. 그리고 두 기자분 올 시즌 캐롯 6강 진출 어렵게 보셨는데 6강 진출해서 두 분 머쓱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어제도 정말 와 이 팀 승부처 저력이네. 이게 지금 이 팀이 지금 이제 2위권에 있거든요. 그 2위죠. 대단합니다. 예, 예, 대단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저하고 이제 그 약속하신 구독자분 그렇죠. 된다 안 된다. 네. 네, 내기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누슈노 우신영님이 과연 이대상을 살리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감독이 있을까 그랬는데 그 이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대상 그 오리온에서는 뭐 이대상 괜찮았는데 뭐 현대모비스에도 괜찮았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더 이상 뭐.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대성에 대한 이런 어떤 이제 시선이 갈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을 조금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시각을 가지는 거에서 이거는 한국 농구의 어떤 우물안 개구리 시선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정말 어떤 농구적인 부분에서 이대성이 가진 문제점이나 네. 약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네, 거고 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댓글에서 언급하신 부분 때문에 내년 FA가 되는 이대성이 과연 어디로 갈까 그리고 과연 적극적인 오퍼를 할 팀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도 현장에서 벌써부터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DB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승 4패 3위입니다. 지난주 이제 한 경기 치렀는데요. KCC의 패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3대 88로 졌고요. 그 DB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그 DB 산성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김정규 선수도 있고 두안 에르난데스 그리고 막 강상재 이런 선수들이 높이가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 골밑은 뭐 약점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선 알바랑 쪽에 있는 이제 그 외곽 자원 뭐 나름 단단하고 이제 두경민 선수가 이제 왔다 갔다 거리긴 하는데 그리고 뭐 최성욱 선수가 버티고 있는 이제 윙맨진 그 강상재 선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윙맨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골 밑에서의 어떤 그 리바운드 단속에는 문제가 좀 있다. 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모든 팀 지도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수비의 마무리는 리바운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 턴오버 유발하지 않는 이상 이제 리바운드로 수비가 마무리가 돼야. 근데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트렌드 어떤 트랜지션 공격이라든지 어떤 공격 흐름에도 이제 좀 원활한 긍정적인 영향이 가는 건데 DB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가 자막으로 올려드리겠지만은 네. 공격 리바운드 허용이나 세컨 찬스 득점 허용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로테이션 수비 열심히 해놓고 다 잘해놓고 이제 추가적인 실점이 많다 보니까 어떤 그런 거에서 맥이 한 번씩 뚝뚝뚝 끊기는 그래서 모멘텀을 가져올 때 가져오지 못하는 뭐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DB 리바운드가 사실은 그동안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아니었는데 올 시즌 유독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는 뭐 간단합니다.
네. 예. 김정규 에르난데스가 부진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규나 이제 에르난데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사이드에 있는 두 명의 빅맨이 기본적으로 리바운드 책임져주고 롱 리바운드를 이제 외곽 자원들을 이제 어느 정도 박스아웃과 이제 이런 어떤 뭐 적극적인 의지를 통해서 걷어내는 건데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안에서 김종규나 특히 이제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는 그냥 서 있는 거 저희가 뭐 컵대회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의지의 어떤 부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단속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팀 리바운드가 되게 불안해지는 거고 이상문 감독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에르난데스 그런 약점에 대해서 거기에 좀 못 미치다 그런 기대치에 리바운드적인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 이게 이 부분이 과연 고쳐질까라고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갈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대모비스의 현농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그 선수가 공격력은 탁월하지만 수비는 약간 좀 문제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시즌 이제 한국가스공사 그 친구 누구죠? 니콜슨. 네, 니콜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이런 어떤 카테고리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외국인 선수가 아닌가. 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과연 고쳐질까? 그렇죠. 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네. 개선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말씀하신 카테고리 안에 있는 선수들 특징이 뭐냐면 공격과 수비에서 쏟는 에너지가 좀 달라요. 예. 예, 공격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에너지 쏟고 네. 적극성까지 나오는 터프함까지 나오는데 수비에서는 거의 뭐 서 있거나 약간 동료들이 해주는 걸 조금 약간 뭐라지 좀 편하게 쉬어가려는 네. 예,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비 에너지에 뭐 힘을 쏟는다 그러면 공격에서 좀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그러니까 공격에 에너지 레벨을 쏟고 수비에 이제 좀 쉬어가잖아요. 그럼 또 공격에 에너지 레벨을 쏟아요. 근데 이 부분이 뭐 이제 의지의 문제야. 저는 뭐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수비에서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수비에서 에너지를 쏟게 되면 분명 공격에서 어떤 리듬에서 문제점이 생긴다. 이게 또 좀 나가다 보면은 예전에 이제 아마농구가 그랬지 않습니까? 뭐 아마농구 이제 에이스는 공격 몰빵, 그다음에 수비 좀 쉬어주고 물론 이게 그 모든 선수들이 다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이제 연봉을 높게 받겠죠. 하지만 그런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좀 많고 그게 어떤 능력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구조를 해소하려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이 선수가 공격에서 퍼포먼스 게임을 거의 지배하는 수준으로 40점 안팎으로 그렇죠. 막 한 번씩 쏟아붓는 경기도 나오고 그 정도 나와야 이런 이제 어떤 수비에서 덜 쏟는 에너지의 어떤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거나 또 하나는 그게 안 된다면은 수비에서 다른 자원들이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니콜슨 얘기하신 가스공사 그게 아예 안 됐죠. 예, 그게 안 됐고 현대모비스는 다행히 장신 자원들이 많으면서 리바운드 이슈나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자 DB가 어쨌든 이 팀이 뭐 저희가 지난주에 아킬레스건 같았던 포워드 라인이 뭐 개선됐다 이렇게 말했지만 기본적인 높이는 여전히 그게 높지 않은 팀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르난데스의 어떤 특성이 더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정주 선수의 어떤 부진도 지금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이 선수가 예. 지금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좀 아프고 지금 폼 자체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향 평준화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과연 올라올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제 기대치가 많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부상이 너무 잦아요. 예, 뭐 재작년 좀 뭐 족저근막염 이슈도 있었고 계속 너무 잦은데 여기다가 사실은 이런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따로 카테고리가 있어서 아파도 이것들은 확실히 해낸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이승현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으면 오세근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면 오는데 사실은 김종규는 그런 스킬셋적인 측면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빅맨으로서의 어떤 스펙트럼 자체가 다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높이 스피드를 활용한 리바운드 사수, 트랜지션 참가 이건데 사실 이거는 이게 지금 부상의 영향으로 확 죽어버렸고 그 운동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이제 골 밑에서 이지슛 마무리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김정규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슬픈 얘기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뭔가 이 이상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 결국에는 이게 또 부상을 좀 피하고 좀 터프한 몸싸움 피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슛 던지고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이게 들어가면 오케이 하지만 안 들어가면 결국에는 소프트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문 감독이 리바운드가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 에르난데스에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개선이 될까 좀 지켜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DB 알바노. 네, 알바노에서 이 전찬희 감독님 극찬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매우 냉철하다. 슈팅도 좋다. 아바렌토스보다 낫다. 우리 선수들도 배웠으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볼 때 DB가 지금 그래도 잘 나가고 있잖아요. 6승 4패 3위인데 그러니까 알바노가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두경민 선수는 지금 작년에서 올해도 부상으로 지금 경기 출전 수가 그렇게 많지,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지금 보면 알바노, 그다음에 강상재, 그리고 최승욱 뭐 이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알바노가 만약 없었으면 야 DB는 참 큰일 났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알바노 선수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컵대회 끝나고 이 알바노 선수와 아바렌토스 선수를 뭐 비교도 했고 그때 뭐 슬램덩크 이명은과 송태서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렇죠. 딱 이제 전찬희 감독님 말씀이랑 딱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병헌이에요. 네, 이병헌이요. 정말 그러니까 아바렌토스는 굉장히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스타일, 그 과감하죠 사실.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뭐 조동현 감독님 샷 셀렉션에 대한 어떤 지적 이런 것들과 다 맞닿아 있는 건데. 저는 알바노는 그런 지적을 아예 안 받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언제 슛을 던져야 되고 언제 이런 플레이 해야 돼 이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본능적으로 잘 되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계속 이제 분석적으로 해왔으니까 많은 농구 팬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숨겨져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선수가 만약에 멤버가 더 갖춰지면 훨씬 더 무서울 것 같아요. 훨씬 더 무서울 것이다. 그러니까 알바노 선수는 이제 메인 볼 핸들링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슈팅 능력이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체력이 이제 좀 올라오면 돌파를 하는데 붙이고 돌파를 해요. 거기에 2대2 돌파를 하는데 2대2 공격도 이제 자유자재로 섞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알고도 못 막는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 이제 이선 알바노가 자신의 어떤 100%를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때문이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그게 사실 이 선수도 좀 쉬어줘야 되고 또는 이제 코트 안에서도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 뭐 두경민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왔다 갔다 거리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뭐 이준이나 정호영 뭐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은 이제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알바노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굉장히 좀 많다. 그래서 알바노가 이걸 막 처리하느라고 바쁜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B가 조금 더 견고해진다면 알바노의 어떤 그 실력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진가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DB 지금 딜레마가 하나 있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과 이제 맞닿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알바노가 있긴 한데 두경민이 이제 무릎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박찬희는 나이가 많고 김현우는 아킬레스건이 어쨌든 큰 수술 받았었고 컨디션 안 좋다 보니까 그건 좀 젊은 가드들이 살아나줘야 돼요. 사실 뭐 이제 저희가 이준이나 정우영 얘기 뭐 종종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선수들이 경기력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죠. 특히 뭐 이준이 같은 경우는 이 KCC전에서 굉장히 야투 부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패배의 좀 원인을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굉장히 원석인데 좀 시간이 되게 필요해 보인다는 느낌이 슈팅이 들어요. 없다라는 거는 조금 뭐랄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 꼭 그러니까 이제 슈팅이 없는 가드가 현대농구에서 어떻게 버려지는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줄이는 놔두라고 뭐 그쵸. 이런 식의 이제 수비를 갖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세깅이라고 그러죠. 우리 세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준희 선수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드가 세깅이 될 때 혹은 외곽자원이 세깅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사실 본인이 뭐 부진한다 뭐 이거에 그치지가 않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각 팀이 이제 특히 KBL은 트랩 수비랑 이런 것들 뭐 변형도 많이 주고 그런 리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꼭 그렇게 할 때 이제 자 그 트랩을 가는 선수 A라면은 A 외에 4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준단 말이에요. 각 팀마다. 그렇죠. 얘를 제일 늦게 로테이트하자. 혹은 버려버리자. 말씀하셨던 신명훈은 놔두라고, 준이는 놔두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준이가 지금 이 정도의 슈팅력이라면 사실 그 최고의 각 팀 입장에서 최고의 어떤 버리는 선수.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수비하기 굉장히 쉬워져요, 상대 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결국에는 이게 팀 전체 오펜스에 타격을 준다는 거니까 1옵션 부담감들 커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좀 고쳐야 된다. 팀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팀 오펜스의 어떤 시스템이 완전히 헝클어진다. 그래서 플랜도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슈팅은 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캐롯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캐롯 7승 3패 2위입니다. SK 잡고 삼성 잡고.
아주 그냥 폭풍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할이에요. 어제 잠실에서 제가 이제 삼성하고 캐럿 경기를 봤는데 되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 약간 플레이오프 보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도 뭐 올 시즌에 보면 이제 수비력이 굉장히 좀 끈적끈적한 그런 부분이 있고 캐럿도 그런 이제 기본적인 부분은 가지고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채 공간도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어제 경기 굉장히 재밌었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승부처에서 전성현과 이정현이 끝냈죠. 예. 그렇죠. 예, 또 이제 삼성의 어떤 수비 포메이션에 대해서 캐롯이 이 팀의 어떤 스페이싱 3점, 예, 뭐 저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팀이 가진 그래비티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고 결국 이 팀은 이제 공격 잡에서 원투 펀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팀인데 여기에 또 비밀 무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전성현 선수하고 로슨 선수 2대2인데 2대2가 약간 특수성이 한 두 가지가 정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두 선수의 특성은 그러니까 전성현 선수는 뭐 리그 최고의 3점 슈터 그리고 로스는 다재다능함의 끝판왕. 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로슨 선수가 1대1로 페이스업을 할 때 스페이싱을 열어주게 되면 만약에 거기서 어떤 미스매치가 발생을 한다.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제 골이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선수를 가지고 2대1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2대2가 스몰빅 2대2가 뭐 정석이죠. 그 가드 이제 빅맨. 왜 그러냐면 스위치를 했을 때 미스매치가 생길 수가 있고 각자의 어떤 역할이 분명해지면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근데 전성현 로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빅빅 피켓널이에요. 전성현 선수 이제 포워드에 분류되는 그런 선수고 로스 선수도 이제 포워드니까 빅빅 피켓널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위치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2대2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빅 피켓널이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특수한 어떤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선수의 어떤 그 특성을 살리는 경우에 이제 빅빅 피켓널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다양성을 가지고 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성현이 볼을 잡고 로스도 이제 스크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예요. 그렇죠. 전성현이 스크린을 줘요. 그리고 로스는 미스매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성현 선수의 마크맨과 1대1을 하게 되죠. 1대1을 하게 되는데 1대1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국내 선수들 또는 이제 자신보다 좀 파워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높이가 좀 떨어지는 그런 선수와 미스매치를 하게 되니까 1대1 페이스업에서의 어떤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트랩을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블리치를 들어가거나 할 수 있지 않냐 그랬을 때는 그렇게 되면 오픈이라는 선수가 전성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켓놀이 굉장히 좀 뭐랄까 승부처에서 까다롭고 예전에 LG를 무너뜨렸던 피켓놀도 이 전성현과 로슨의 2대2였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2대2가 승부처에서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삼성의 그 수비에 상당한 혼란함을 줬던 이제 그런 피켓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김승희 감독님이 피켓팝이죠. 그 2대2 공격이라고 통칭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2대2 공격인데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님이 예전에 그 이제 인상공사에서 2년 전에 우승할 때 그 이제 설린저가 있을 때도 설린저가 이제 핸들링 물론 비중을 아주 높이지 않지만 설린저가 퍼리 밑에서 핸들링이 되니까 설린저를 핸들링 보게 하고 전성현을 스크린으로 기습적으로 쓰는 어떤 그런 전술들을 좀 이제 섞어 쓰면서 이 두 선수의 뭐랄까 시너지를 좀 극대화하는 그렇죠. 원래부터 호흡이 잘 맞기도 했고 계속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형태의 어떤 슈팅력이 뛰어난 선수가 스크리너로 역할할 때는 이제 사실 이게 옵션이 저는 다양해진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전성현 선수의 동작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그냥 스크린을 걸어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스위치가 발생해서 미스매치 돼서 로슨은 1대1로 그냥 뚫어버리거나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로슨의 직접 득점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슈터 스타일은 스크린을 걸지 않고 순간적으로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상대 수비가 우리의 2대2에 대해서 블리츠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스위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슬립 동작으로 3점 라인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성현이 그런 그 하프라인 방향을 빠져서 돌아서 캐치앤슛하는 능력이 거의 뭐 KBL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수비 입장에서 되게 종잡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수비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비하다 카드를 가져와도 이 두 선수의 그 순간순간의 어떤 판단, 리드 앤 리액트에 따라서 수비가 그냥 균열이 자꾸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알고도 막기 힘든 진짜 빅이다.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수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상대가 아마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하거나 분명히 파악은 다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을 건지에 대한 어떤 방법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캐롯의 이번 시즌 특징하면 이 양궁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김승희 감독님이 뭐 인상공사 했을 때 인상공사 이 양궁 농구 굉장히 뭐 이제 강력했지만은 캐롯에서도 그대로 농구를 가져가고 있고 사실 이 팀이 가진 저희가 뭐 자주 이 빅맨진의 약점을 오히려 스페이싱과 3점으로 완전히 그냥 보완을 해버려서 그냥 엎어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농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3, 4번이 약한 거는 맞고요. 캐롯이. 그래서 실제 전력 자체가 인상적이지 않은 건 맞죠. 그렇죠. 지금 선전하는 건 맞는데 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투펀치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다. 김승희 감독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막힐 수 있으니까 경기를 지배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막힐 수 있으니까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플랜 B를 어떻게 짤까라고 했을 때 단지 뭐 이정현 선수를 이제 키우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조재호라든가 또는 뭐 박진철 이런 선수도 있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약하죠. 게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종현 선수에 대해서 이제 채찍을 들기 시작을 했어요. 하면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경기를 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스몰 라인업을 계속 돌렸습니다. 스몰 라인업 돌리면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이 되는 건데 그러면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누가 이기느냐라고 봤을 때 캐롯은 이제 수비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압박을 센 압박을 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센 압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공격에서의 어떤 방법은 그냥 올아웃 그렇죠. 대신에 가장 효율적으로 던져야 되는데 그 효율적으로 던지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3&D 자원들이 좀 필요하지 뭐 조한진이라든가 최현민도 이제 그렇게 분류가 좀 지금 될 수가 있고 이 선수도 쏠 수 있는 선수니까 거기서 전성현이 공격을 하다가 몰리면 패스 엑스트라 패스해서 이제 3.5푼이 나면 그때 던지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잘 맞아떨어져요 지금 캐롯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상대 수비 입장에서도 코트를 이제 넓게 쓰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올라오시니까 그렇게 되니까 골밑에서 어떤 찬스도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좀 칭찬해줘야 될 선수들은 최현민, 한호빈, 조한진 그리고 김진유. 그렇죠. 이런 선수들 좀 칭찬해 줘야 되는 게 물론 이제 기복은 있죠. 기복은 있는데 이 선수들이 굉장히 강력한 수비를 갖다 펼치면서도 요소마다 승부처에서 3점을 효율적으로 좀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그렇죠. 김진우 선수는 사실 공격은 좀 약하지만 강력한 수비,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악바리 같은 수비로 지금 스몰 라인업의 약점이라고 뭐 리바운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골 밑에서 어떤 그 수비 문제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메워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굉장히 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삼성전 특히 보면은 사실 굉장히 이제 접전으로 시속 게임으로 가다가 네. 막판에 그 캐롯이 3점이 계속 뻥뻥 터지면서 그냥 순식간에 승부가 넘어가 버렸는데 그때 네. 영상들을 보면 삼성이 약간 이제 어떤 수비 대응을 이제 맨투맨으로 가는데 좋은 형태로 이제 가져가다가 네. 이 캐롯의 스페이싱에 사이드 오가는 이 긴 패스에 계속 흔들리면서 그냥 찬스가 나버리고 이게 3점으로 그냥 이어져 버리고 이런 네. 것들 봤을 때 이런 말씀하신 이런 올아웃, 파이브아웃 형태의 어떤 오펜스가 사실은 이제 사실 KBL에서 아직 그렇게 막 엄청 트렌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3점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기 시작했을 때는 상대 어떤 수비를 그냥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폭발력이 엄청난 농구가 될 수 있고 또 캐럿이 사실 추구하는 농구가 활동력이 일단 기본이 되는 농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투빅이나 어떤 빅맨을 이제 4번으로 세웠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특히 지금처럼 캐럿이 빅맨 이렇게 약한 구조에서 더 한계가 심할 텐데 오히려 약간의 어떤 최현민을 4번으로 쓰면서 어떤 수비에서 높이는 조금 낮아도 활동력은 유지하고 공격에서는 오라웃 형태 공격의 어떤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이 마지막에 저 로테이션을 좀 돌렸었죠. 이제 기술적인 더블팀에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수비였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캐롯의 이런 그 시스템이 삼성의 그런 선택을 강요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러면서 이제 승부처에서 빛을 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삼성으로 바로 가보죠. 자, 삼성 이제 6승 5패 5위고요. 네. KGC까지 잡으면서 이제 3연승 달렸다가 이제 그렇죠. 캐롯에 아쉽게 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팀 뭐 KGC 잡는 경기도 보면은 이 팀 진짜 달라졌다. 예, 완전히 달라졌다. 진짜 다른 농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계속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다. 네. 아, 3연승이 됐을 때, 야, 삼성이 얼마 만에 3연승을 해보는 거지? 그렇죠. 네. 정말 저도 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 네. 기사 제목 이제 삼성 3연승 질주 네. 이거 쓰는데 네. 너무 내 손이 낯설어. 아, 이게 제가 놀리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삼성이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잘하고 상승세였던 적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삼성의 지금 기본적인 컨셉은 수비농구. 네.
예. 근데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렇죠. 짜임새가 있다. 그 중심에는 이제 골밑 수비이고 여기에 이제 테리와 이원석 그렇죠. 이 두 선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제가 안양에서 경기 전에 이제 그 라커룸 들어가서 은희석 감독님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이 테리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테리가 사실은 뭐 저희 댓글에도 있었지만 골밑 마무리나 이런 부분에서 팬분들의 뭐 아쉬움을 샀는데 은희석 감독님 이렇게 딱 잘라서 말했어요. 테리는 수비 생각해서 데려온 선수다. 예, 그래서 이 선수의 어떤 수비력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걸 잘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팀 뭐 KGC 전도 그렇고 캐럿 전도 보면은 이 테리 이원석 이 트윈 타워로 인해서 페인트존을 완전히 잠궈버린 이 수비가 진짜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 두 선수에는 특성이 있죠. 이제 전통적인 빅맨이 아니고 달릴 수 있는 빅맨. 이거 활동력이 굉장히 좋은 빅맨. 그리고 그렇죠. 여차하면 외곽 수비가 되는 빅맨. 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비형 더블 포스트다.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인데,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두 선수 모두 지금 공격보다는 수비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자미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가자미 형이 어떤 트윈타워 빅맨 진짜 네. 그게 정말 너무 딱 맞는 말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둘이 또 서로 둘이 약간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테리 같은 경우 사실은 뭐 이제 이동 기자 또 이제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이 선수 몸싸움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상당히 밀고 들어오는 어떤 공격에 대한 어떤 이제 불안감이 있고, 이원석은 아직도 이제 조금 어떤 수비에 대한 틀에 대한 이해도나 뭐 이런 걸 좀 키워야 되지만은 어쨌든 테리는 이제 어떤 리바운드 상에서 리바운드 타점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리바운드를 걷어내는 이 타점 자체가 굉장히 높고 맞아요. 진짜 강백호 같아요. 퉁퉁 뛰면서 다 걷어내는 이런 어떤 보드 장악력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뛰어나고 팀 디펜스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훌륭하고 이원석 역시도 이 선수가 기본적인 높이 자체가 워낙 좋고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페인트 존에 이제 블락을 하려고 무리하게 점프해서 하고 이런 거보다 실린더 지키면서 자신의 긴 팔과 긴 몸을 이용해서 서 있으면서 상대의 어떤 페인트 득점을 저지하는 보이지 않는 이 블로킹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 그죠. 보이지 않는 공헌도가 굉장히 높고.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선수가 들어올 때 사실은 그렇게 되면 테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원석이 막고 거기에서 최대한 버텨주다가 이 선수가 돌아서 어떤 슈팅을 할 때 테리가 기습적으로 더블팀을 들어가서 블록하는 형태. 이제 이런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수비에 대한 어떤 분업화, 이런 그 골밑에서 분업화는 굉장히 좀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자 테리가 포스트업 수비가 잘 안 되는데 수비 활동력은 좋고 어떤 맥은 좋지만 안 되는데 여기에서 무리하게 테리를 했다가 이원석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블팀을 간다 그랬을 때 타이밍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이원석은 아직까지 이제 수비에 대한 어떤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 좀 부족한 선수니까. 그러니까 이원석을 맡겨 놓고 테리가 그 부분을 잘하니까 거기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테리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약한 선수를 맡게 되겠죠. 그러면서 해치도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다른 선수 이제 다른 선수에 대한 이제 더블팀도 들어갔다가 그리고 골밑 돌파하면 거기서 블록슛도 이제 들어갔다가 그렇게 되니까 삼성의 어떤 골밑의 어떤 돌파 그 수비가 굉장히 견고해지고 또 수비에서 어떤 변형이 일어나면서 상대 팀이 굉장히 혼란해할 수 있는 그런 수비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국엔 농구는 뭐 시대에 따라서 뭐 많은 것들이 변하죠. 트렌드도 변하고 농구 공격 방식, 수비 방식 다 변하지만은 가장 기본은 페인트 존 득점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 삼성이 지금 거의 지금 이 말씀하신 이 트윈 타워로 인해서 거의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요. 이게 기본이 되다 보니까 외곽에서의 어떤 로테이션도 굉장히 안정이 되고 어떤 기습적인 트랩 그리고 스틸을 노린 손질 이런 것들까지 안정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굉장히 끈적한 수비 농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뭐 이제 캐롯이나 이런 팀들과 비교했을 때는 저는 좀 더 안정감이 있다고 봐요. 이런 수비 구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은석 감독이 저는 좋은 게 뭐냐면 테리에 대한 역할을 갖다 철저하게 이제 선을 그어놓은 거. 이건 너무 좋고, 그러니까 공격에서 어떤 힘이 빠지면은 사실 수비에서 에너지를 갖다 풀로 출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테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바운드 들어와서 거기 롤을 하고 거기에서 받아 먹을 수는 받아 먹고, 안 그러면 공격 리바운드 잡아서 백득점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뭐 이원석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드진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이원석이 스크린을 해주고 또는 미스매치 났을 때 1대1 페이스업 간간히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두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체력적인 어떤 세이브, 그 다음에 수비에서의 어떤 안정감을 견고하게 하면서 좀 안정적이다. 팀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으로 변한다. 팀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골밑 수비의 탄탄함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기반으로 팀 디펜스가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수비가 되면 이제 공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런 그 어떤 팀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삼성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동원 기자 말처럼 수비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구조를 확립을 하고 있다. 골밑 수비에서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결국 삼성이 이제 여기서 더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 공격에서의 어떤 폭발력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강화를 하면 더 좋을 텐데 지금은 이제 김시래가 또 부상으로 잠깐 빠졌기 때문에 김시래의 컴백을 좀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 윙들의 어떤 스팟업 득점이 조금 더 나오기 시작하면은 삼성이 진짜 괜찮은 구조를 만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시래 선수는 발목 부상이 좀 가벼운 줄 알았는데 좀 더 걸린다고 그러고요. 윤석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워드들에게 공격이었던 그 적극성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된다. 근데 잘 안 되는 게 포워드들의 어떤 지금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상 그렇게 된다. 저도 봤을 때 이렇게 보면 가드 센터 중심의 농구예요 지금은. 맞아요. 그러니까 효율을 갖다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정현이나 이동엽, 이호연 이 선수들이 이제 공격의 어떤 주축이고 사실 포워드들은 코너에 박히거나 아니면 오프더볼 무브로 뭔가 따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잘 못하는 게 그 포워드들의 문제냐라고 봤을 때 이건 팀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희석 감독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솔직하게 포워드들 미안하다. 이제 앞으로 롤을 갖다 확대를 시킬 수 있는 어떤 패턴을 좀 만들어야겠다. 지금 사실 패턴 자체가 포워드들이 살짝 이제 배제돼 있는 느낌인 건 맞아요. 물론 이제 뭐 장민국, 뭐 임동섭 이런 선수들의 어떤 슈팅 컨디션 이런 부분도 기복이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슈팅을 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의 공격력도 좀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삼성은 두 가지 공격에서 봐야 될 건 김시래 합류했을 때 효과, 그다음에 포워드들의 어떤 그 롤을 맡겼을 때 그 부분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가스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스공사 2승 7패 현재 이제 최하위고요. 지난주 경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스공사 지금 휴식기 동안에 굉장히 팀을 뭐 다듬는 어떤 이제 이런 과정에 들어가 있을 텐데 이 팀 지금 문제가 빅맨진이 또 이제 무너지는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현 선수가 LG전 발목 부상으로 4주 아웃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또 정효근의 어떤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근데 이제 정효근이 사실은 이제 이 선수가 그러니까 제가 1라운드를 봤을 때는 어떤 이대성의 어떤 부분 그리고 가스공사 팀 전체 부진을 좀 가려져 있을 뿐이지 저는 이 선수도 경기력이 굉장히 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기록적인 면만 봐도 그 뭐 공격에서 퍼포먼스 봤을 때 야투율이 39.3%밖에 되지 않고 수비에서는 저는 이제 컵 대회 때부터 이 선수 눈에 띄었던 건데 이 선수 수비 리바운드 가담이나 어떤 이제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선수가 키는 큰데 실질적으로 수비에서 기여하는 기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스공사가 좀 실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은도혜가 왔는데 왜 리바운드가 그렇게 안정적이지도 않고 높이에서 우위를 가져가서 세컨 찬스 득점이나 공격 리바운드 가담 이런 게 왜 안 드러날까? 사실 저는 이제 이대현의 컨디션 다운과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효근의 어떤 부상 여파 때문인지 몰라도 신장을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어떤 공격에서의 어떤 모습들, 수비에서의 낮은 에너지 이런 게 되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막 그런 이제 정효근 선수의 어떤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부상에 의한 후유증, 거기에 따른 이제 활동력의 2%의 부족. 운동 능력 2% 부족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시스템 문제인데 아까 이제 삼성 얘기를 할 때 포워드진이 많이 활용 안 되는 이유가 그 포워드진들에게도 어떤 그 슛의 어떤 기복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이 지금 택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2대 공격 위주, 즉 가드와 빅맨의 어떤 그 스크린 위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포워드가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스공사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대성이 볼을 잡고 있고 이원대 벨랑길이 볼을 잡으면서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공격이 시작이 되면서 빅맨이 스크린을 서주고 거기서 이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득점을 받아먹는 득점을 먹어야 되는데 나오는 패스가 킥아웃 패스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롤에 대한 어떤 그 역할의 확대도 좀 중요하긴 하다. 근데 역할의 확대가 지금 안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효근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팀 시스템 때문에 더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런 부분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지난 LG전에서 정효근에게 2대 공격에 대한 롤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2대 공격 롤을 맡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대성보다 효율이 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턴오버가 막 쏟아지고. 그렇죠. 이제 이런 이제 악순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가스공사 2대0 결국 없이 2라운드 시작하는데 이 팀 지금
버틸 수 있을까 이 빅맨진 지금 상황들? 봐야겠죠. 예, 진짜 봐야 되는데 너무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도 이대성 정효근이 있고 그렇죠. 할로웨이도 있고 벨랑겔도 있고 한데 좀 보죠. 이 팀이 많이 안 좋고 사실은 이 지금 시스템이 많이 꼬여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제 실타래를 어떻게 푸느냐 문제니까 브레이크 이후에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일단 활동량만 어느 정도 복원이 되면 기본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어떤 힘은 생기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좀 변하는지 한국가스공사 다음 경기 한번 주목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에 좀 이제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제 수뇌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주중이었죠. 이제 신임 사장 최연혜 전 의원이 이제 선임이 됐는데 아마 12월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최종 확정과 이제 선임 작업까지 완전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이것도 정치권에 좀 이슈가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다. 그렇죠. 지금 가스공사 사장이 교체가 됐죠. 이 부분도 좀 그런 게 뭐냐면 최이봉 사장은 이제 민주당 출신. 여기는 또 이제 보수의 텃밭이니까. 그 대통령이 권한을 잡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여서 좀 씁쓸하긴 한데 어쨌든 그 최이봉 사장은 이제 농구 사랑이 좀 있었었죠. 그렇습니다.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셨고 손수 영입이나 대륙체육관 리모델링 투자도 했고 지금 있는 그 신선우 총감독 그다음에 이민영 단장 선임도 지금 공식적으로 말들이 많은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동 감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체제를 굉장히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포트해 주신 진짜 사장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내정자는 이제 과거 코레일에서 긴축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농구단 투자에 대한 어떤 적극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이제 인수를 하고 이제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사실 굉장히 공격적이었죠. 공격적인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들은 얘기로는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권에서의 문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좀 눈초리를 받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기획재정부에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도 이제 이렇게 이제 과감 공격적인 운영이 가능했던 것은 결국 이 최이봉 사장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바뀌고 위에서의 어떤 이제 그런 불편한 시선에 좀 맞춰서 뭔가 가스공사 스탠스를 좀 이동을 한다, 보폭을 바꾼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농구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그래서 좀 되게 좀 지켜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최이봉 사장이 계실 때는 지금도 계시고 계시지만 계실 때는 이제 그 체제하에서 맞춰온 이제 신선우, 이민영, 유도훈 라인이었는데 이게 또 약간 좀 학연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들어가 있고 참 이 팀이 좀 어떻게 될지 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성적이 좀 잘 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스공사. 한번 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FA가 지금 3명이거든요. 이대성, 정효근, 이대현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정효근이나 이대현은 지금 인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대성도 많지 않은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들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네, 좋습니다.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T 3승 608입니다. 이번 주에 경기 없었고요. 자, 이 팀 이제 1라운드 경기는 좀 실망스러운 성적을 냈는데 역시 여기에 이제 요인들 저희가 자주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또 하나가 이제 이순희 트리오. 이순희 출신은 이 3인방의 어떤 지배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홍석 선수가 평균 10.6득점, 야투 35.4%, 3점슛 24%예요. 좋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허운이 없는 시즌을 얘기할 때 가장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많이 말씀드렸던 게 양홍석이 그럼 그만큼 롤이 늘어날 것이고 양홍석이 뭔가 풀어줘야 된다. 그게 기반이 됐을 때 어떤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컵대회 때나 연습 경기 때부터 말씀드렸던 어떤 트랜지션의 강화, 어떤 팀 디펜스의 강화 이런 걸 기반으로 뭔가 이제 경쟁력을 드러내는 이런 걸 기대했는데 자 다른 것도 사실 좀 무너져 있지만 양홍석 개인의 경기력도 사실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수준인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면으로 이제 에이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하윤규 선수도 지금 평균 11.7점, 6.9 리바운드 기록만 놓고 보면 괜찮은데 승부처 임팩트가 좀 약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오색은 정도는 아니어도 오색은 이승현 정도는 아니어도 이제 공격이나 수비에서 어떤 존재감이 나타나면서 이 선수 때문에 승부가 어떻게 좀 변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기록적인 측면을 보면은 상당한 클래스의 빅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게 같은 동기라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번 시즌만큼은 기록적인 측면에 하윤기가 나올지 몰라도 실질적인 내실이나 농구 경기에서 보여준 어떤 지배력, 영향력은 이원석이 더 큰 것 같아요. 1라운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하윤기가 스탯에 비해서 그렇게 뭐 KT를 끌고 간다 뭐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박지원 선수 지금 출전 시간을 자체를 아예 길게 보유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있는데 이 트리오 경기 부진이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성우 선수가 네. 지금 많이 이제 강제 커리어 하이 그렇죠. 시즌 같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좋은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KT의 기본은 결국에는 이제 이 프런트 코트가 받쳐주고 여기서 이제 정성우가 서포트하면서 폭발력을 팍팍팍 보여주는 그러면서 상대 또 에이스 전담 마크하고 잡아먹고 약간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프런트 코트에서 공격적인 측면 전혀 안 되고 트레이션도 실종되고 이렇다 보니까 정성우의 어떤 2대2 게임에 대한 어떤 비중 늘어나고 그러면서 정성우에 좀 과부하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정성우 잘한다 이렇게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정성우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건 KT가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는 사실은 적합하지는 않은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순희 트리오의 동반 지배력 실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동반 지배력 실종이 과연 이 개인들의 문제이냐 아니면 팀의 어떤 시스템 문제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반반이 있다고 봐요. 반반이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박지원 선수 출전 시간을 확보가 안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연습할 때 보면 이제 코칭 스태프가 결정을 하겠죠. 박지원을 메인으로 쓸까 정성을 메인으로 쓸까 하다가 이제 비시즌 때 보는 모습들 그리고 어떤 감독의 플랜 이런 부분에서 정성호가 맞다. 박지원은 좀 그래서 이제 배제된다. 뭐 이런 이제 내부적인 어떤 사장은 있겠지만 그래서 박지원을 쓰는 그 법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맞아요. 봤을 때 출전 시간 자체가 짧고 그 다음에 하윤기도 마찬가지죠. 하윤기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 이원석을 철저하게 수비형으로 쓰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선수가 공격적인 어떤 실링이 굉장히 높은 선수인데 수비형으로 쓰면서 1대1 수비에 버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선수들이 도와주는 그런 이제 구조를 보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은 또 하나 좋았던 건 뭐냐면 자 캐롯이 4번이 약해요. 그래서 이원석 선수한테 미스매치가 나는데 그냥 볼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볼을 주게 되면 이원석 선수의 약점이 더 드러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트업을 쳤을 때 이원석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포스트업에서 압도적인 부분은 아니고 1대1 페이스업에서 좋은데 1대1 페이스업을 했을 때는 이제 캐롯도 이제 갭 디펜스를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스틸을 당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냐면 자 이용을 하는데 이원석은 반대편 사이드에 있고 테리와 이정현이 2대2 공격을 해요. 2대2 공격을 하다가 테리가 스크린을 받고 그럼 이정현이 롤을 하겠죠. 롤을 했을 때 테리가 빠져들는 상태에서 그러면 수비를 그쪽으로 모아놓고 그 상태에서 이정현이 바로 이원석에게 골밑에 있는 이원석에게 볼을 줘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하윤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조정을 좀 해줬느냐? 이 선수 분명히 내 약점이 있다고 말씀을 갖다 드렸었고 외곽 슛이 그만큼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11.7점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럼 승부처에서 지배력은 그랬을 경우는 이 선수에 맞는 그런 롤을 좀 더 정확하게 해줘야죠. 그 롤 없이 그냥 천방지축으로 좀 뛰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승부처에서 지배력이 실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양홍석은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이 한 뭐 60 정도 있다고 보고 팀의 시스템이 한 40 정도 있다고 보는데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수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언제 자기가 메인 볼 핸들링을 하고 언제 스팟업 슈터를 하고 언제 공격 리바운드를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리드앤 리액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예.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그런 혼란함을 더욱 가중시키는 부분이 팀의 어떤 시스템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손흥민 감독이 비시즌 때 사실 이제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해서 굉장한 압박, 속공 저는 이 부분 나쁘지 않았다고 봤는데 공격적인 셋업 펜스에서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좀 디테일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거기에다 롤도 줘야죠 당연히. 근데 그걸 못 주는데 그걸 못 주다 보니까 거기 그러면 컨셉을 바꾼다 이렇게 지금 시즌 이제 한 세네 경기 치러 갔는데 컨셉을 바꾼다 이렇게 돼버렸어. 그렇게 되면 이게 득이 많을까 실이 많을까 봤을 때 글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수 활용법에 대한 디테일이나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안함, 네. 그런 거 지적하셨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KT가 지금 결국엔 뭐 자연스럽게 어쨌든 이제 어느 쪽에 어떤 문제가 있든 뭐 허운이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신기한 게 지난 시즌 이맘때는 와 허운 없어도 이 팀 진짜 강하구나 단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또 전혀 반대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 상대적으로 다른 팀들의 트랜지션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올라온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조로 가면 KT가 허운이 온다 그래서 우승 못합니다. 그러니까 허운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거 아니에요. 뭐 그 선수도 공격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지만 세부적인 약점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이 어떻게 받쳐주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뭐 그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는 굉장히 쉽겠죠. 그냥 호응 고를 하면 되니까. 근데 호응 고를 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왔었고 그렇죠. 저는 이번에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호운이 들어온 게 전력의 어떤 향상은 분명히 됐고 근데 이제 우승 전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그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너지를 찾는 어떤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람 감사합니다.